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비트코인의 디스크 공간 전략 기술에 대한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점이셨나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을 영원히 절대 지울 수 없게 저장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불변성. 그게 핵심이니까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래가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데이터가 정말 산더미처럼 불어나서 보통 사람 컴퓨터로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시스템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모든 기록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계속 가볍고 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그 현실적인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죠. 맞아요. 이게 비유하자면 모두가 똑같은 엄청나게 두꺼운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백과사전이 매일 수십 번씩 새로 추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은 뭐 그럭저럭 따라가겠지만 나중에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수십만 권이 된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다 내려받아야 한다니 이거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엄청난 저장 공간과 컴퓨팅 파워를 가진 소수의 거대 기업이나 단체만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되겠죠.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그 탈중앙화의 핵심 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초기 설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데이터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자료에 나오는 머클트리와 가지치기라는 개념이죠. 네,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자료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꼭 월드컵 대진표처럼 생겼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가요? 월드컵 대진표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오, 정말요? 네, 머클트리는 수많은 개별 데이터들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요약해서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우승자 값으로 압축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너먼트 방식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자료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죠. 맨 아래에 TX0, TX1, TX2, TX3 이렇게 4개의 거래, 즉 4명의 선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토너먼트의 첫 단계는 각 선수에게 고유한 식별표를 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각 거래 데이터, 즉 TX를 해시라는 함수에 넣어서 아주 짧고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생성합니다. 그게 그림에서는 해시 0, 해시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해시 0, 해시 1, 해시 2, 해시 3이 된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해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 압축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시는 아무리 긴 데이터라도 항상 고정된 길이에 예측 불가능한 값으로 바꿔주는 암호학적 도구거든요. 암호학적 도구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본 데이터가 단 한 글자만 바뀌어도 결과로 나오는 해시 값은 완전히 전혀 다른 값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지문이나 봉인처럼 사용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4개의 거래에 각각 고유하고 위조 구유 가능한 지문을 부여했네요. 그 다음 토너먼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부터 진짜 대진표가 시작됩니다. 이웃한 2개의 지문, 그러니까 해시 0하고 해시 1을 짝지어서 다시 해시 함수에 넣었습니다. 둘을 합치는군요. 네, 그럼 두 지문이 합쳐진 새로운 지문, 즉 해시 01이 탄생하죠. 이건 마치 4강전 1경기에서 두 선수가 맞붙어서 승자가 결정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옆에 있는 해시2랑 해시3도 똑같이 합쳐서 해시2, 3를 만들고요? 맞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인 셈이죠. 오, 그렇게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는군요. 그림을 보니 이제 마지막 결승전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전의 두 승자, 해시 01과 해시 23을 다시 합쳐서 최종 해시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루트 해시, 즉 이 토너먼트의 최종 챔피언입니다. 와, 이 블록에 포함된 거래가 4개든 4,000개든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최종 요약본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수천 개의 거래가 있어도 결국엔 이 루트 해시라는 단 하나의 지문만 남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최종 우승자 값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구조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이 최종 루트 해시 값 하나만 블록의 제목 같은 블록 헤더에 기록해두면 그 아래에 있던 수많은 거래 중 단 하나라도 조작되는 순간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만약 누군가 맨 아래에 있던 TX2의 거래 금액을 1원이라도 몰래 바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TX2에서 나온 해시2가 완전히 다른 값으로 바뀌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위에 해시 2, 3도 다른 값이 되고 결국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최종 챔피언인 루트 해시까지 완전히 다른 값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종값 하나만 비교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머클트리가 데이터의 무결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장하는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디스크 공간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여전히 TX0부터 TX3까지 모든 거래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네요. 바로 가지치기, 즉 프로닝입니다. 가지치기요? 네, 일단 거래가 블록에 포함되고 그 뒤로 또 다른 블록들이 계속해서 수백, 수천 개씩 쌓이면 그 거래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굳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과거의 일이 된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그 상세 내역을 전부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잠깐만요. 거래 기록을 그냥 삭제한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블록체인의 핵심이 절대 지울 수 없는 기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블록체인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고 또 이 설계가 정말 우아한 지점입니다. 모든 것을 영원히 보관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자료에 애프터 프로닝이라고 적힌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TX0, TX1, TX2 같은 개별 거래의 상세 내역을 디스크에서 삭제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에 장가지를 쳐낸 거죠. 네, 데이터가 사라졌네요. 그럼 이제 저 거래들이 과거에 정말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거래의 상세 내용은 사라졌지만 그 거래가 존재했다는 증명은 루트 해시의 형태로 블록 헤더 안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아, 증명은 남아있다. 네, 상세 내용은 지웠지만 그 내용에서 추출했던 지문들의 흔적, 즉 해시 제로, 해시 1, 그리고 그것들을 합친 해시 01 같은 중간 계산값들은 토너먼트 대진표처럼 그대로 남아서 최종 루트 해시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제야 그림이 받쳐지네요. 그러니까 오래된 신문 뭉치는 버려서 공간을 확보하되 그 신문 일면에 어떤 헤드라인이 실렸었는지를 기록한 마이크로필름은 영원히 보관하는 것과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실제 기사 내용은 없어도 그런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버려서 용량을 줄이는 대신 거래가 존재했다는 사실의 증명은 완벽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효율성과 영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입니다. 정말 기발하네요. 그런데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블록헤더 하나의 크기가 약 80바이트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 정도 크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80바이트 안에 이전 블럭에 대한 정보, 타임스탬프,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수천 개 거래의 최종 요약본인 루트 해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와, 자료에서 계산한 걸 보면 더 놀랍죠? 블록이 10분마다 하나씩 생성된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쌓이는 블록 헤더들의 총 용량은 고작 4.2메가바이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4.2메가바이트요? 세상에,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고양이 사진 한 장보다도 작은 용량이네요. 그 작은 공간에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거래의 증명이 모두 담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전체 거래 내역을 다 저장하려면 수백 기가바이트, 지금은 테라바이트 단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보안과 무결성을 지키는 뼈대인 블록 헤더 체인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볍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저처럼 일반 사용자가 디스크 공간을 아끼려고 오래된 거래 기록을 가지치게 했다고 쳐요. 네. 그런데 만약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진짜 원본 데이터는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 완전한 백과사전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역할이 나뉩니다. 역할이 나뉜다고요? 네.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관하는 노드를 풀노드, 그중에서도 특히 과거 기록을 절대 지우지 않는 노드를 아카이빙 노드라고 부릅니다. 아카이빙 노드. 주로 기업, 채굴자, 혹은 비트코인 생태계에 깊이 기여하려는 열성적인 개인들이 이런 노드를 운영하죠. 이들이 바로 인류의 도서관처럼 완전한 원본 장부를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두가 데이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역사 기록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저처럼 가지치기를 한 프루닝 노드는 뭐가 좋은 건가요? 프루닝 노드는 수백 기가바이트가 넘는 전체 데이터를 다운받을 필요가 없어요. 최근 일부 데이터와 전체 블록 헤더 체인만 가지고도 네트워크의 완전한 참여자로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 거래를 직접 검증하고 전파하는 블록체인의 보안에 기여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훨씬 낮은 사양의 컴퓨터와 적은 저장 공간으로도요.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는 더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춰주고 결국 시스템 전체의 탈중앙성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모두가 무겁고 완전한 백과사전을 가질 필요 없이 어떤 사람들은 원본 백과사전을 도서관에 보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백과사전의 핵심 요약본과 목차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도서관에 가서 원본을 찾아보는 식으로 운영되는 거군요. 네,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정말 그렇네요.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무어의 법칙에 따라 컴퓨터의 성능과 저장 공간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4.2MB씩 늘어나는 블록 헤더 데이터는 장기적으로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 똑똑한 설계 덕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성장하면서도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탈중앙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의미를 정리해 볼까요? 비트코인은 단순히 모든 것을 무식하게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었죠. 머클트리라는 영리한 요약 기술로 과거 거래의 증명은 완벽하게 남기면서도 오래된 세부 내용은 가지치기를 통해 덜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덕분에 시스템은 가볍고 민주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효율성을 넘어서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정교한 철학이 담긴 데이터 관리 방식입니다. 아, 철학이요? 네,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진실의 뼈대와 효율성을 위해 정리할 수 있는 살점을 구분하는 아이디어죠. 이런 접근법은 오늘날 다양한 분산 시스템이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만 보였던 기술 속에 이토록 단순하고 강력한 원리가 숨어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되 핵심적인 증거는 영원히 보존한다. 참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방금 오래된 거래의 상세 내용은 삭제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오직 그 거래가 있었다는 증명, 즉 루트 해시로 향하는 암호학적 흔적만 남아있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디지털 세상에서 역사 또는 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디테일이 사진처럼 완벽하게 기록된 기억만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세부 사항은 시간이 지나며 흐릿해지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증명만으로도 진실의 가치는 충분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